오늘은 파동의 간섭 세 번째 시간으로 빛의 간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이 없는 세상은 이제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빛에 관련된 연구 분야들 그리고 생각해야 될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할 일은 뭐가 되는 거냐면 빛의 간섭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하고요. 빛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홀로그램, 이제 돈 같은데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홀로그램이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보면 여기에 이제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데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도 입체적으로 보이는 홀로그램 장치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CD나 DVD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보게 되면 CD에 디지털 신호들을 그 좁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실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회절 격자라고 그래서 여기 격자를 만들어 놓으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태양광을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좁게 좁게 만들어서 격자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섭계라 그래가지고 요 레이저 빛을 이렇게 쏴서 이 빨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과 여기 반사돼서 돌아오는 두 개가 만나면 여기 이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 여기에 그 고정된 거울을 갖다 놓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리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하면 진동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을 갖다 놓으면 간섭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광 센서 굉장히 정밀한 센서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광통신에서 쓰는 것들이 광색의 변조라기라서 여러분들 광통신에서 뭐 수십 기가bps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혹은 전기적으로 이거를 변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도파루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전기적으로 이렇게 변조를 시키면 그것에 의해서 경로차가 생겨서 광이 간섭 현상을 일으켜요. 지금 보는 것들은 다 굉장히 하이테크, 진보된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앞으로 기술 발전에도 꼭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현재 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무엇을 이용했냐면, 빛의 간섭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빛의 간섭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생각할 것은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 파동의 간섭을 하면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 빛의 간섭을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생각한 것이 이렇게 영의 이중슬릿 실험. 그래서 이 영의 실험이죠. 그래서 보면 영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슬릿을 두 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이제 입사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그 회절에 의해서 이제 그 동이상면 파면이 같이 닿게 되면 여기 슬릿에 의해서 또 뭘 해요? 회절 현상에 의해서 회절을 해가지고 빛의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여기 빛이 가는 거하고 두 개가 가게 되면 앞에서 우리 파동의 간섭에 생각했던 것처럼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그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 이런 띠가 프린지가 생긴다 하는 것을 본 거가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17세기에 빛의 입자설하고 이제 파동설이 대립을 할 때 19세기 초에 영이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간섭 무늬를 만드는 것을 보임으로써 빛의 파동성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회절에 의해서 가니까 이게 파동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해하는 게 되는데 그 빛의 간섭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단색 광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빛의 회절,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간섭 조건인데 단색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여기에 이제 그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거의 파동의 주파수 지금 같은 경우는 빛이기 때문에 파장이나 주파수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파장이
단일 파장을 가져야 돼요. 단일 파장을 갖고 있어야 그게 된다. 그래서 그 단색 광원이라고 하는 게 색이 하나다. 모노크로마틱 라이트. 그러니까 색이 하나니까 뭐예요? 파장이 단일 파장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빛들은 굉장히 넓은 파장을 갖고 있죠. 앞에서 우리 공부를 할 때 LED 라고 하는 것들은 파장 범위가 넓었었고 레이저 하는 것은 파장 범위가 좁은 것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는 단색 광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단색 광원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레이저예요. 그래서 레이저라고 하는 빛을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여기 평면파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슬릿에 의해서 회전을 일으키면 이렇게 이제 구면파를 만드는 것들이죠. 그 구면파가 또 슬릿을 가게 되면 두 번째 구면파를 만든다. 여기서 이제 회전에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게 이제 간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파장이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단색 광원이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빛의 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서 또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슬릿을 통과했을 때 이런 모양을 하는 것을 소리의 회전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회전 현상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간섭 조건을 이제 한번 구해 볼 텐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그 마루와 마루, 골과 골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보강 간섭 그리고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파동의 간섭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빛에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이렇게 밝은 띠와 어두운 띠들이 생기는 것인가 이 밝은 띠와 어두운 띠들이 생기는 간격은 요 슬릿, 두 개의 슬릿이 있으니까 이 간격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 파장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 그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그 광학 장치를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색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장을 하나를 가진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빛 하나를 간다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빛은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겨서 이와 같이 전파에 간다 그랬어요. 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이고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해 간다 그랬는데 그 빛도 전자기파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전기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죠. 그죠? 파장인데 이 파장이 단일 파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기장이 똑같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상이 일정한 우리는 어딘가 여기에 유상을 알고 있으면 다음번에 유상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하다. 그거예요. 일정한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뒤에 가보면 이제 코히어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들쭉날쭉하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간섭 현상이 일으켰을 때 그런 밝은 띠와 그 어두운 띠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색 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 단색 광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일반적인 빛들은 C번과 같이 생겼어요. 여기 C번과 같이. 이게 들쭉날쭉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인코히어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요 A번과 같이 이렇게 위상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코히어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코히어런트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 말로 이게 만들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냥 코히어런트라고 우리나라 말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위상을 동기를 맞췄다 하는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번은 완전히 위상의 동기가 맞춘 거고 C번은 완전히 틀린 건데 B번이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가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위상들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것을 우리는 주파수에 보면 그리고 하나의 주파수만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수직이고 하나 단일 파장, 단일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레이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퍼져 있고 이제 그런 그 LED 같은 경우는 덮어져 있고 지금같이 태양광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 개의 주파수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섭 현상을 잘 일으키기 위해서는 A번의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데 어쩌다 A번은 세상에 없다. 그럼 B번을 가지고 이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B번에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소스하고 B라고 하는 두 개가 있어야 파원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A라고 하는 파원과 B라고 하는 파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코어런트 유상 동기가 맞아 있고 파란 것도 이 부분에서 유상 동기가 맞아 있다고 한다면 두 개의 유상 동기가 맞은 이 부분 가운데 부분에서는 어떻다?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인터페런스라고 써 있고 여기는 노 인터페런스라고 써 있으니까 유상 동기가 맞아 있는 이 부분에서만 간섭 빛의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간섭을 이제 조건을 이제 구해보기 위해서 아까 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이제 그 평면파가 들어와서 평면파가 레이저라고 써 있잖아요. 왜 레이저를 쓴 거냐면 레이저가 어떤 코헤런트한 빛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단일 파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이저가 고퀄리티를 갖고 있으면 더 좋은 간섭 무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슬릿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슬릿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좁게 만든 그런 이렇게 면도칼로 자른 것처럼 좁게 만든 부분에다가 갖다가 집어넣고 요 슬릿 간격은 굉장히 간격이 짧고 여기와 여기서 S라고 하는 값이 작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스크린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값에 비해서 S라고 하는 값은 무지무지하게 작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두 개의 광원 S1과 S2에서 나온 빨간 파면과 그런 파란 파면이 만나서 마루, 골과 골, 그리고 마루와 골 이런 것들이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이제 여기에 스크린에 맺혀지는데 이와 같이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밝은 빛도 생기고 어두운 빛도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우리 그 파동의 간섭에서 봤듯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면 이제 커지는 거고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작아지는 거니까 이 밝은 부분에서는 보강 간섭을 일으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어두운 부분에서는 상쇄 간섭을 일으켰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게 전기장과 자기장 이런 것들을 전자기장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앞에서 한번 이런 그림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 원, O1이라고 하는 게 빛이 빨간 빛과 파란 빛이 만나게 되면 요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빨간 거와 파란 거가 똑같은 위상을 가졌죠. 그러면 얘가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거고 이게 이제 뒤집어져 있죠. 그죠? 180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건데 보강 간섭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이게 EM 파이인데 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파이라고 하는 게 반파장이죠. 한 파장이면 2파인데 반파장 그리고 파이 반파장인데 파이의 m이라고 하는 게 정수값이기 때문에 파이의 2 값이 했으니까 파이의 뭐예요? 짝수배. 여기는 파이의 홀수배. 파이의 짝수배가 되면 그리고 파이의 홀수배가 되면 이게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생길 수 있다. 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반파장이기 때문에 반파장의 짝수배 그리고 반파장의 홀수배이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파동의 간섭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해서 간섭 조건을 이제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이때 뭐를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레이저 빔이 이렇게 평면파가 들어와서 이렇게 구면파를 만들고 이게 회전레이에서 만들고 그때 S라고 하는 값은 L이라고 하는 값,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그런 값을 그러니까 슬릿과 슬릿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오게 되면 두 개의 경로차 R1이라고 하는 것과 R2라고 하는 게 경로차가 생기겠죠. 두 개의 경로차에 의해서 얘가 반파장의 짝수배이면 보강간섭, 반파장의 홀수배이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이렇게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그리기를 S1과 S2 여기에 있는 왼편에 있는 그림 S1과 S2 슬릿과 슬릿 사이 간격을 S라고 이렇게 그만큼의 거리를 S라고 하고 거기 R1과 R2가
멀리 가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기를 L이라고 하는 값이 S라고 하는 값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R1, R2가 거의 평행하게 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값에 의해서 세타 값을 이렇게 정하고 나면 여기서 평행하게 가고 있으니까 R1과 R2가 같은 거리이고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 요만큼 차이가 R1과 R2 값의 차이가 이만큼 날 거예요. ds 사인 세타, s라고 하는 값이 여기니까 s 사인 세타 여기에서 이렇게 파란 걸로 그려져 있는 이만큼의 간격이 될 텐데 그 s 사인 세타가 뭐예요? R1과 R2의 경로차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이것들이 간섭 조건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밝은 무늬로부터 다음 밝은 무늬까지의 그 간격은 무엇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파장하고 슬릿의 간격 이런 것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 간격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실험에서 이와 같이 그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그런 간섭 조건을 한번 구해 보기 위해서 그다면 간섭 조건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슬릿 S1이라고 하는 슬릿과 S2라고 하는 슬릿으로부터 나가는 빛이 점 P에서 이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로차가 R1과 R2가 있으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경로차를 우리는 델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S1P까지의 거리, S2P 이렇게 거리의 차이가 되겠죠. 이 거리의 차이를 이 부분을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썼었어요. 이 오른쪽 그림은 이 슬릿과의 간격이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면 이 평행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평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의 거리 차이는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d 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 값이 이게 작고 이게 멀기 때문에 세타 값이 굉장히 작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값은 s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S 사인 세타인데 세타 값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작다고요. 세타 값이 굉장히 작으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탄젠트 세타로 이제 근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세타 값이 작으면 코사인 세타 값이 약 1이라고 하는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된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 값을 탄젠트 세타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이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L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되니까 중앙을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중앙을 잡아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게 L이고 이 중앙으로부터 P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X라고 얘기한다면 탄젠트 세타 이 값은 S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얘는 S L분의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값이죠. 그러면 S L분의 X라고 하는 요 경로차가 뭐 어두운 띠, 밝은 띠가 나타나는 조건은 아까 보니까 밝은 띠가 나타나는 조건, 밝은 띠가 나타나는 조건 먼저 생각하면 SL분의 X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짝수배를 이렇게 썼었죠. M이라고 하는 게 정수값이라고 한다면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게 밝은 무늬를 나타내는 보강간섭을 나타낸다. 어두운 무늬를 이제 나타내는 것은 SL분의 X 값이 이렇게 반파장의 홀수배 2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상쇄 간섭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서 이와 같이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이것으로부터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간격이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밝은 무늬가 하나 있고 바로 인접해 있는 밝은 무늬가 있는 거죠. 그 간격을 우리는 델타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델타 X, 이 밝은 무늬와 이 밝은 무늬 사이에
그런 그 경로 차이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냐면 람다예요. 왜 그러냐면 2분의 람다의 짝수배인데 짝수 중에 제일 작은 것이 2라고 하는 값이니까 람다만큼 차이가 있다. 아까 S 곱하기 L분의 X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X 값이 얼마만큼 차이 나요? 델타 X니까 여기다 델타 X라고 쓰고 얘가 이제 람다만큼 이렇게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정리를 하면 델타 X라고 하는 즉 밝은 분위와 밝은 분, 인접해 있는 밝은 분위 사이의 간격은 델타 X라고 하는 값이 되고 얘를 정리를 하면 S분의 L 람다 이렇게 되는데 람다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파장이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간격이 더 넓어진다. 비례하는 거고 S라고 하는 건 슬릿 사이의 간격이니까 슬릿 사이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더 그 밝은 분위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 하는 것을 봐서 얘는 반비례한다 하는 거고 요 스크린은 이제 고정된 값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 이런 것들에 의해 비례하고 반비례하는 것을 봐서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간섭 일으키는 그런 소자들을 만드는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의 간섭 현상을 알아봤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여기 이제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었는데 여기 평면파가 이렇게 들어와서 슬릿을 통과하면 구면파가 만들어지고 그 구면파가 만들어진 것이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해서 또 다른 이제 구면파 두 개를 만들게 되면 두 개의 구면파가 만나서 중첩돼 가지고 이제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데 보강 간섭을 일으키면 밝은 띠가 나타나고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 어두운 띠가 나타나는 그런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색광원, 빛의 회절,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있는데 단색광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파장이 하나인 그런 광원인데 이게 이제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서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하면 일부 그 부분적으로 이제 코헤런트한 위상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그 일정한 파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간섭을 일으켰고 빛의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슬릿을 통과하면 이렇게 구면파가 생기는 것들인데 다음에 빛의 회절을 따로 이제 하나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통해서 이제 이런 영의 실험에서 밝은 띠와 어두운 띠가 나타나는 그런 간섭 조건들을 찾아봤어요. 특히 이 밝은 띠와 밝은 띠 사이에 간격이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것은 요 슬릿 사이의 간격, 요거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파장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관련 영상을 여기다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았다고 한다면 구독을 신청하면 다음 영상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